저번 주에 여기 안 했어가지고 네, 요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내용은 짧은데 난이도가 그냥 마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자, 일단 접근이라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라고만 일단 갖고 가시고요. 실제로 지문에 체크하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요 정도로 해주고 뭐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정보의 객체는 접근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자원. 자, 그 전에 객체 님들 기억나시죠? 객체가 뭐야? 객체가 뭐였죠? 대상이죠, 대상.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주체는 접근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접근 제어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정보 주체만이 정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접근 제어라는 거는 권한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일종의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거 가입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너네 뭐 커뮤니티 가입한 거 있어? 여기서 갑자기 커뮤니티 까고 막 DC 막 이런 거. 너 왜 웃지? 나 왜 웃어? DC? 무슨 갤러리에 있는데? 알았어. 아직도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안 좋군. 그죠? 자,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DC라고 할까요? DC라고 할까? 뭐가 DC로 해? 자, DC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글을 얼마나 썼냐, 얼마나 양질의 말을 썼냐, 그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 또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도 다르죠. 그죠? 그걸 어떻게 알지? 나도 몰라. 어쨌든 그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갤러리마다 다 다르겠지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각각 등급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접근 제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접근 제어는 보안 등급에 따라 접근 권한이 관리되는데, 이때 보안 등급은 정보 주체와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 또는 신뢰도를 나타낸다. 자, 어쨌든 간에 권한이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같이 있겠어요? 보안 등급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요도 혹은 신뢰도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어요. 중요도 혹은 신뢰도. 그러니까 보안금 등급을 정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도와 관련해서 혹은 신뢰도와 관련해서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 오케이? 인터넷 카페에서 등급에 따라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는 것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접근제에서 관리하는 권한은 그럼 나 궁금한 거. 그러면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인스타만 해? 그냥? 저런 카페 아니면 갤러리 이런 거 안 들어가냐? 없어? DC? 아니, DC가 뭐예요? 그럼 어디 뭐 있는데? 그냥 아이들 빈카페 들어갔다가 입국 당했어? 아니요? 안 당했어? 안 들어간 지 좀 됐는데. 거기서 글 얼마 쓰면은 막 등업해주고 그런 거잖아.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카페가 많습니다. 저도 DC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 옛날에 무슨 게임 정보 보려고 거기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요상한 그런 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뭘 할진 모르겠지만, 그죠?
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좀 쳐봤나? 뭐 개소리라고? 자, 그 다음에 접근 제어에서 관리하는 권한은 접근 제어 행렬, 접근 제어 목록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접근 제어 행렬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정의만 일단 갖고 가보자고요. 정보 주체를 행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로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은 해당 주체와 해당 객체의 열이 만나는 셀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체 측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정보면에서는 여기서도 1, 2, 3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등급이 부여되면은 얘는 어디까지는 읽기만 가능, 어디까지는 쓰기까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게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목록은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찾는, 자, 거기 밑에 주체가 나열된 목록이다. 이 정도만 갖고 갈게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에는 임의적 접근 제어, 강제적 접근 제어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임의 얘기를 하고 강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임의적 접근 제어는 하필 얘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이라도 임의적 접근 제어, 강제적 접근 제어를 다 여기서 이해했다면은 바로 문제 풀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딱 나왔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째려보셔야 돼요. 그죠? 자,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 등급을 부여한다. 잠깐만. 자, 임의는 누구라고?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볼까? 정보의 소유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뭘 지정하는 거야? 등급을 지정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 한다고? 다시 한번. 등급을 지정하는 게 임의적 접근 제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은 역시 해당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는 접근 제어 목록이 주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얘는 쓰는 게 주로 접근 제어 목록이죠. 얘를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임의적 채권 제어는 구현이 쉽고 권한 관리가 유연한 방식이지만, 자, 구현이 편하고 그리고 자, 관리가 유연하대요. 근데 또 뭐도 있냐?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자, 거기 밑줄 접근 권한의 일률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말 그대로 정보 소유자가 권한을 지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상 누구 한 명이 싹 다 뭐 권한을 막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편하겠지.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구현이 편하고 관리가 그래도 관리 자체가 유연하다, 쉽다 이 얘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뭐라고? 지 조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윤우한테는 뭐 최고 보안 등급 1등급을 일단 권한을 줬어. 근데 김연경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그냥 일반 회원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의 제어라고. 아, 싫어, 진짜 싫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뭘 너무해. 자,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는, 그러면 이미 했으니까 이제 강제적 접근 제어 할 때 제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까요? 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기억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이걸 잘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는 보안 등급 부여와 접근 권한의 관리가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럼 밑줄 중앙화라는 부분만 밑줄 관리의 중앙화. 자, 관리의 중앙화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 정보의 뭐 소유자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거야. 한 사람이든 어떤 누군가의 그룹이 하든. 이해됐어요? 저 조금 더워서 조금만 더 낮출게요. 하다 추워지면 얘기했어요. 너가 제일 추울 것 같아. 직방으로 들어. 괜찮아? 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선 일률적 통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률적 통제가 좀 더 쉽다는 얘기겠죠? 됐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저도 지금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약 인원이 450명이 됩니다. 혼자서. 제가 모임장이에요. 그럼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쥐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운영진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일종의 스텝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뭐야?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자, 규칙에 위배되는 어떤 누군가가 회원이 있다면 저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됐어요? 혼자 다 하는 거야.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에는 자, 벨라파둘라 모델과 비바 모델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비바냐 비버냐? 미안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임의적 접근 제어는 요 정도로만 갖고 가시면 되고 자, 강제적 접근 제어는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설명 싹 다 갖고 가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질문 푸실 때 이거를 막 풀네임으로 다 적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최대한 줄여서 해도 돼. 우린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벨라파둘라 모델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적합하고 이렇게 좀 써줄게요. 기밀 유출 방지. 근데 보아하니 얘도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 이거랑 관련된 이유를 찾으란 말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바 모델은 정보의 신뢰도 유지에 적합하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정보의 신뢰도의 유지. 자, 아까 잠깐 뭐가 있었냐? 보안 등급을 해주는 기준은 중요도랑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게 아마 중요도랑 관련되는 거겠죠? 기밀 유출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 여기 반에서도 기밀이 있겠죠. 이제 김현경은 못생겼다. 기밀 진짜 1급 기밀. 나는 김현경을 싫어한다. 1급 기밀. 자, 그 다음 너무 르네 너무해? 자, 그 다음에 정보 객체가 문서이고 정보 주체가 객체에 대한 자,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뭐야? 문서가 하나 있고 이걸 일종의 하나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뭐야? 읽기나 혹은 쓰기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어요. 자, 벨라파둘라 모델에서는 정보 주체는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보 주체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는 것이 금지되지만, 자, 일단 이걸 잘 생각해봐. 벨라파둘라 모델에서는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읽기가 금지되어 있대. 목적을 생각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기밀 유출 방지잖아. 그지? 더 등급이 높은 정보를 읽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해했어? 그렇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읽는 것이 가능하다.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자. 얘보다 더 높은 등급은 읽기 금지만 갖고 가자. 같거나 밑에 있는 거는 읽을 수 있다며. 그죠? 단순화 시키는 게 좋지. 뭐 둘 다 적어줘? 나는 상관없긴 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 이따 문제부터 보자. 자, 그 다음에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쓰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번엔 뭐야? 뭐랑 관련된 거? 쓰기와 관련된 거야. 쓰기와 관련된 거. 자,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쓰는 것은 허용된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금 쓰는 건 뭐랑 관련돼 있다고? 읽는 거는 높은 등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쓰는 건 가능하대. 자, 차라리 금지로만 써둘까? 금지로 정리를 할까? 그냥 차라리? 어떻게 생각해? 금지? 그치? 너는 금지를 좀 해줘야지, 그치? 네? 네. 자, 낮은 등급 쓰기 금지. 그럼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정보 주체는 뭐지? 잠깐만요. 낮은 등급의 문서에 쓰는 건 됐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비번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 권한이 없지만, 자, 여기에서는 뭐가 금지래? 높은 등급에서 쓰기가 금지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거기 밑에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가 가능하다. 이건 됐고, 또한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없지만, 자, 낮은 등급에서는 읽기 금지. 자, 이러면 딱 어때요? 벨라파둘라와 비바 모델의 이 특성이 조금 더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거죠. 이해됐어? 한마디로 벨라파둘라 모델에서는 높은 등급 읽기 금지, 낮은 등급 쓰기 금지. 반대로 얘 같은 경우 높은 등급 쓰기 금지, 낮은 등급 읽기 금지. 자, 왜 그럴까? 여기는 방금 이해를 하셨을 거야, 그죠? 근데 신뢰도 유지에 관련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를 보면은 괜히 정보가 헷갈릴 수 있어. 혼동하거나 헷갈릴 수 있잖아. 정보는 최대한 양질의 정보를 갖고 가시는 게 맞잖아. 그죠? 현우 약간 위기? 살짝 졸린 위기? 자, 정보 주체는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여기 있었죠, 그쵸? 자, 자신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등급이 낮은 정보를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점점점 어때? 약간 높은 등급의 정보는 보통 아무나 볼 수 없잖아. 이렇게 꽁꽁꽁 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정보가 더 어때? 정확하고 더 자세하고 그러겠죠. 그죠? 맞죠? 근데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 따위로 보면 더 헷갈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바 모델에선 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에 지금 2번, 3번 딱 보기 딱 좋죠? 2번, 3번, 4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몇 번이라 하셨어요? 2번 문제. 2번? 현우 다른 답이야?
몇 번이라 했는데? 2번이 정답이에요. 왜? 기억과 달리 니은은 정보객체 소유자 외의 정보 주체가 해당 객체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건 기억에 해당하는 정보 주체? 이건 기억과 니은 둘 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3번. 자, 요건 좀 괜찮았나?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밀 유출 방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적합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잠깐만. 가가 그건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 이게 왜 그런 걸까? 네, 3번이요. 왜? 근데 아마 4번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4번 하신 분 있어요, 혹시? 나 4번 했다. 없어요? 자, 기밀 유출 방지라니까 당연히 뭐야? 아무나 그걸 쓰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읽기도 안 되겠지만 자기보다 낮은 등급에다 쓰면 안 돼. 왜? 그러면은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뭐야? 기밀 유출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이제야 겨우 딱 답을 맞추신 것 같은데, 자, 2번에 2번이 그러니까 4번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의리 병에 비해 읽기 권한이 많다는 점. 야, 읽기 권한이 많다는 건 뭐야? 그 질 낮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더 낮은 거지. 병에 비해. 오케이? 혹시 다른 선지 헷갈렸던 거 뭐 있었어? 아까 보니까 처음에는 다 틀리셨던데. 몇 번 했었어 원래? 제가 못 풀고 있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됐어? 현우는? 제가 1번 했다고 틀린 거 같았어요. 자, 모든 주체가 B에 대한 쓰기 권한을 C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갑은 A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겠다. 자, 어쨌든 C가 제일 뭐예요? 등급이? 네? 뭐라고요? C가 등급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제일 낮아요. 다 읽을 수 있잖아. 다 쓸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A가 딱 중간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혹시 다른 선지 또 필요하신 분? 없어? 자, 그럼 바로 다음 여기 옆에 있는 문법 문제 봐볼게요. 자,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있어요? 자, 우리가 어근, 접사, 어간 이런 거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현우 몰라? 알아? 그래? 준섭이는? 아예 모르겠어? 어간 모른다고? 어미는? 어근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근이랑 접사랑 어미의 그런 개념들은 알고 계시냐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님, 그냥 가셔도 됨. 안 온대.
아, 일단 못 푸신 분. 됐어. 영경이 지금 혹시 3번에다 체크한 거야? 아, 그지? 1번에 3번이요? 네, 그렇게 체크하신 거 아니죠? 응. 자, 1번에 이렇게 봐볼게요. 자, 그 보기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접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자, 어근에부터, 자, 어근에, 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자, 이걸 더하거나, 그 다음에 뭐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품사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 접사의 기능 하나 더 있어요. 뭐였어? 하나 더 있잖아. 알아?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했잖아. 아니. 했잖아. 기말 내신 때 했잖아. 뭐야? 에? 접사가 들어가는 그 기능 중에 하나 했잖아, 우리. 문법 요소에서 했잖아. 왜? 이 4명 아무도 모른다고? 내신하는 거 다 까먹었냐? 아, 좆됐네 진짜. 문법 요소에서 했잖아. 어떤 접사 들어가는 거 있잖아. 님들 그걸 외우는 걸 다르게 외워서 까먹었지? 접사는 참고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문법 요소에서 했잖아. 아, 뭐 배웠어? 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나 진짜 나 진짜 저거 존나 화나기 직전이거든? 진짜 없어? 진짜 몰라? 그 대다 뭔 대다야! 아니 이희리기! 아 이희리기 우추 걔네 각각 뭔데? 피동, 전미사, 사동, 전미사. 전미사는 접사 아니야? 아, 존나 열받네. 기말 때 했잖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전미사라고 외워놓고 접사인 건 몰라? 근본인 걸 몰라? 미쳐버리겠네, 정말. 자, 그 다음에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이고,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덧붙여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붙잡았다의 어간이 어디까지일까요? 붙잡았다의 어간 어디까지? 어디? 붙잡까지지, 그치? 붙잡까지가 어간인데, 자, 여기에서의 어간은 어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어근은 어떻게 나눠주라고 했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끼리 나눠주면 된다 했잖아. 얘 실질적 의미 있어요, 없어요? 붙다, 있지? 그 다음에 잡다, 있죠? 그럼 어근과 어근으로 나눠지죠? 자, 요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어간이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어근이라 했다고. 그러니까 어간과 어근은 항상 같을 수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가리려의 어간. 자, 일단 여기의 어간이 뭘까? 가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가리까지가 어근과 접사로 구분이 되냐 이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방금 피동사동 하면서 씨발 이 실익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어근 접사 들어간 거 아니야? 요지랄 떠면 진짜 뒤져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라도 피동점이다 사동점이다 쓸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럼 가리다의 원형은 가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가리는 거는 애초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럼 어간이 딱 가리까지예요. 근데 거기서 접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요거 하나가 어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나 2번 하지 않았다 손. 저요. 몇 번? 1번 했었어요. 너는? 4번 했어요. 너 왜 1번이라 했어? 네, 저 붓이 접수한 줄 알았어? 네, 붓을 더하는 접선 줄 알았어요. 붙다. 네,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현우 4번이라 했다고? 자, 먹기와 먹이지는 어근은 동일하지만 어간은 서로 다르다. 자, 뭐지? 어근은 동일하여? 자, 어근은 어떻게 보면 돼? 어근 뭐로 보면 돼? 자, 영경씨, 둘 다 먹이라는 어근은 같죠? 네. 자, 근데 어간은 어디까지일까? 먹이, 먹까지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4번에 먹이지는. 거기까지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보기에 기억과 유형 및 내부 구조가 모두 일치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이거 분석을 일단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놀이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냥만 보면 어때? 합성어야. 그쵸? 근데 일단 놀이랑 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놀이에서도 또 나눠질 수 있어. 그쵸? 놀과 이로 나눠지는데, 자, 근데 이거 분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일단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렇게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나눠지는데, 자, 이거의 성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분. 자, 놀은 뭘까? 근이에요. 이는 뭘까요? 어근? 접사죠. 놀이 품사고야? 명사죠. 근데 여기 앞에 이 놀자는 뭐야? 사실 어근이면서도 뭐야? 어간이죠. 놀다라는. 맞죠? 그러면 얘로 인해서 품사가 바뀐 거니까 접사로 봐야 되는 거죠. 요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가 일치하는 거. 오케이?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어근과 둘 다 어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요걸 다시 나눠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몇 번이라고들 하셨어요? 5번? 5번? 땡. 자, 3번. 준섭이. 1번. 자, 일단 터는 어근입니다. 터도 어근이에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하신 분 너지? 자, 여기서 쟁이는 접사예요. 뜻이 없는. 거짓말을 일삼는 어떤 쟁이는 뭐뭐 하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접사라서 틀렸어요. 됐지? 그 다음에 3번 볶음밥. 자, 볶음밥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그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복이라는 어간이자 어근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음이라는 친구 접사라서 얘가 뭐에서 뭘로 간 거야? 동사에서 명사로 된 거죠.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서 3번이 정답이었어요. 너 5번이라고 찜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나눠줄 수 있긴 해.
근데 이게 어근이냐는 거야. 여기가 뜻이 있냐는 거야. 있어? 근데 아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너가 털을 접사로 봤다는 거밖에 볼 수가 없어. 맞아?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왜냐면은 찌다에 미음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뭐야? 여기 동사인데 얘가 들어가면서 명사가 된 거니까, 맞죠? 여기도 접사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걸 잘못 봐서 틀린 게 아닐까. 오케이? 나머지 두 분은 3번 다 했다고? 응. 오케이. 자, 문법까지 이렇게 해드렸고, 원래 문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세트로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것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1시 10분이니까 네, 30분을 지내던 조선사회에서, 조선사회 유교적 이념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조선사회의 유교적 이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크게, 그쵸? 효, 또, 그렇지, 충이지. 그게 이 두 측면이야. 자, 여기서 조선시대에서 왕을 중심으로 섬기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은, 자, 위정자들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덕목이었다. 자, 여러분들 위정자라는 단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위정자가 대충 뭘 것 같아? 맥락상 저기 봐봐, 왕을 중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거. 그럼 위정자가 대충 어디에 위치할 것 같아? 네, 관직 얘기하는 거겠죠. 관직, 그죠? 그러면 위정자라는 거는 네, 관리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신하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 문학 작품에서는 이상적인 위정자의 모습을 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위정자들을 비판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위정자의 태도를 부각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자, 이는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자, 위정자에게는 연군의 태도와 애민. 자, 연군의 태도 뭔지 아세요? 연군. 이거 여러분들 2학기 가면은 많이 다룰 건데, 연군 뭔지 아세요? 임금을 사랑한다. 연이 연모하다의 연자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군은 군주할 때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을 사랑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애민, 뭐 백성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한 책임의식. 자, 선정은 뭐냐면 선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 그치, 관리니까 그래야겠죠. 그죠? 백성들에게는 위정자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구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맨날 힘들어하는 거, 고전 시간에서 매번 하는 말, 어휘의 뜻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졸라 안 돼요. 자, 이런 나약한 소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들이 맥락 파악을 하기가 싫을 뿐. 몰라도 할 수 있어. 저번에도 그랬잖아. 홍교열전 같은 경우도 양천통곡 얀천탕식하니라. 근데 그게 뭐가 있었어? 앞에 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몰라? 그럼 맥락으로라도 파악하라고. 뭘 제일 좋은 거는 그 단어를 아는 거겠지만 뭐 모른다면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바로 본문 가볼게요.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자, 이제 어쨌든 뭐가 됐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 밤이 됐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하고 있대요? 달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죠? 맞죠? 자, 서광천당이 배는 듯 숨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뭐가 숨고 있다는 거야? 달빛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서광, 달빛이에요. 천당이 배는 듯, 그러니까 하늘에 보이는 듯 숨는데요. 그러니까 이 달이 계속 안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구름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잠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달 가려질 때도 있잖아. 그죠? 자, 주렴을 고쳐 걷고 옷깃을 다시 쓸며, 자, 주렴이 뭔지 아세요? 주렴이, 이렇게 말해도 모를 수도 있어. 발이에요, 발. 아, 이거 발 아니에요. 다른 발. 문 앞에 두는 발. 가끔 이제 뭐 그 약간, 어디야, 뭐라 그러지? 그래, 그런 거. 이제, 아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하지? 외국 음식을 뭐라고 하지? 외국 음식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죠? 왜 기억이 안 나지? 약간 전통 중국집이나 그런 전통 막 인도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문 앞에 가려놓는 거 있잖아. 우리 커튼처럼 걷어야 갈 수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걸 주렴이라고 합니다. 옷깃을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추 앉아 바라보니, 그럼 이거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샛별이 돋도록 고추 앉아 바라보니, 그럼 얘는 언제까지 기다린 거야? 거의 뭐 새벽 아침 될 때까지 기다려서 바라보고 있었대. 오케이? 자, 백년아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가. 그다음에 이리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배고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리 좋은 세계. 이렇게 좋은 세계를 남들에게 다 뭐하게 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됐어? 그 다음에 자, 뉴하주 가득 부어 달달어 물은 말이, 자, 뉴하주가 뭐냐? 여기서 신선이 먹는다는 술이에요. 야, 얘가 진짜 막 그 신선이 먹는 술을 처먹는 거야? 약간 과장이죠? 여기에서 정철이라는 작가의 특이 있습니다. 지가 신선인 줄 알아요. 네. 영영이는 지가 1등급인 줄 알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서는 게 니르냐. 그러니까 달더러 내가 지금 술 처먹고 지금 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 4명의 신선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메나 만나보아. 아메나가 아무나 만나. 이게 맛이 그 맛돌이 할 때 그 맛은 아니겠죠? 만나본다는 얘기죠. 그죠? 마주한다는 얘기겠죠? 옛기별 묻자 하니, 옛날 소식 묻자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머드머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죠? 선산에 있고 뭐 동해 이런 데 있대요. 갈 길이 많이 멀겠죠. 자, 근데 송근을 베어 누워 투잠을 얼풋드니.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잔다고 하면 보통 뭐랑 연결될까? 자면 항상 꿈을 꿔요. 예.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항상 자면 꿈을 꾸는데, 꿈에서 그럼 나타나는 것들이 뭘까? 그렇죠. 꿈에서는 언제나 뭐가 나와요? 바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 거의 잠들어서 꿈을 꾼다고 하면은 항상 바라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 이상적인 부분이야. 너도 꿈 꾸면 약간 로또 1등 되는 꿈 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꿈에서 뭐 나오지 않아? 막 너네가 막 졸라 막 좋아했던 남자애나 혹시 여자애 나오고 잠깐만. 여기가 남자애, 여기 너. 예?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집에 불난 꿈은 꾼 적이 있어요. 그래, 그럼 뭐 악몽이든 뭐든 뭐 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꿈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상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겠죠? 그래서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니론 말이, 꿈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현우야, 괜찮아? 뭐 더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 응. 뭐라고? 뭐라고? 속이 안 좋다고? 소주 먹었어?
자, 그래서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이런 말이 그대는 내 모르냐. 자, 이 꿈에서 누가 나왔냐? 상계 진선이다 라고 했어요. 이 진선이 뭐냐면 신선 중에서도 조금 약간 계급이 높은 신선인데 지금 상계라는 말도 나왔어요. 상계가 어디냐면 어딜 것 같아? 청상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꿈에 바라는 게 나온다고 했는데 꿈에 뭐가 나왔어? 신선이 나왔어. 자, 근데 얘가 아까 뭐라 했죠? 지가 신선인 줄 알아? 이러잖아. 그지? 진선이 나왔대. 그래서 얘가 뭐라냐?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런 읽어두고. 자, 천상계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규율이 엄격합니다. 글자 하나를 잘못 읽으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인간계로 추방당해요. 예. 그럼 연경이는 벌써 저기 저 지옥 어딘가에 갔겠죠? 지하세계 말이네.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여기 있는 화자인 내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진선이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그때 예전에 글자 한번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선은 얘를 뭐로 인정해 주는 거야? 신선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꿈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는 지가 신선인 줄 알아 랑도 연결 가능한 거잖아. 얘가 바라는 게 그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하냐? 저건도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자, 술 마시고 있습니다. 자, 북두성 기울여 창의수 부어내요. 자, 술이 좀 비현실적이야. 님들아, 그냥 북두성 뭔지 알아? 북두성? 북두칠성 알죠? 어떻게 생겼어? 에? 뭐라고? 못 들었어. 뭐라고? 갈고리? 국자 모양이야. 자, 지금 북두성으로 창의수를 부어내요. 창의수가 뭐냐면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으로 국자로 그 은하수를 이렇게 부어내서 술 먹자며. 지금 뭐 처마신 거야? 신선이랑 은하수 한 잔씩 한 거예요. 은하수 한 잔씩 했어. 그래서 저 먹고 나 먹거네 서너 잔 거울 오니 야 서너 잔 술 처먹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치기가 오르겠죠? 그죠? 화풍이 습습하야 양액을 취하더니. 자, 여러분들 술 한 조금 먹으면 어때요? 어때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새끼야? 자, 더워져요. 더워지고 그 다음에 양액을 취하더니. 양액이 뭐냐면 겨드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술 좀 먹으니까 더워가지고 이제 겨드랑이 오픈한 거야. 아, 덥다. 이거 아이고 좀 취하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자, 구만리 저 끝에 있는 곳에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 봐봐. 원래 술 먹고 취하면 다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도 술 처먹고 뭐야. 아, 야, 저 멀리 있고 구만리 뭐 좀만 날면 되겠네. 요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로 나눠. 자, 사해만 게 뭐냐면 사해가 뭘까? 네, 내 방향의 바다예요. 내 방향의 바다면 사실상 뭘 얘기하는 거야? 네,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이 사실 중요해요. 엉망창생을 다 취게 만든 후에. 거기 밑줄 쳐보자. 자, 엉망창생이 뭘까? 엉망계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사람들,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대?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오케이? 백성들 다 취하게 한다는 건 나는 백성을 더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여기 보기에 나왔던 선정에 대한 포부랑도 연결 가능하죠. 백성을 더 사랑한다는 거니까. 현우 얘기됐어? 거기 옆에 선정에 대한 포부 적어주세요. 안 적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진선이 와가지고 술 계속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야, 한 잔 더 마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단 백성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드십시다. 이러게 된 거야. 이랬어.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잔 하자꾸야. 고쳐가 다시라는 뜻입니다. 자, 말 뒤자,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이거 누구야? 진선 얘기하는 거죠. 진선이 학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공중 옥수소리 어지런가 그지런가. 자, 공중에 있는 옥수소리 사실 이게 학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어지런가 그지런가 라고 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뭐야? 이제 꿈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소리 어디서 들어온 거 같은데, 씨발 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구워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하냐. 자, 깊이도 모르는데, 야, 바다를 봐봐. 바다를 생각해보면은 깊이 당연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가인은 뭐냐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도 알아요? 바다의 길이?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명월이 천산망락에 안이 비친 데 없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왔는데, 명월 달빛이 천상만락,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이라 나와 있죠. 이렇게 생각해봐. 1000개의 산이야, 10,000개의 마을이야. 그럼 온 세상으로 비유 가능하죠, 그죠? 예, 안이 비친 데 없다. 근데 여기서 명월을 뭐라고 해석해 주셔야 하냐면은 임금님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바꿔주면 돼요? 임금님의 덕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다. 마지막에 임금님 똥꼬 빨고 끝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임금님을 막 좋아해주고 이러는 거 뭐라고 했죠? 아까 저기 보기에서 연군이라고 해서 연군, 그죠? 요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부분 보시면 하늘이 이 세상에 생물을 만들어낼 때에 크고 작고 빠르고 느린 것 등은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였다. 자, 곧 작은 풀포기는 봄에 싹 서서 가을에 시들지만 대춘이라고 하는 큰 나무는 8,000년 동안 자라다가 다시 8,000년을 노년기로 산다고 한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생물은 반드시 오랜 세월을 경과한 뒤라야 크게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보이는 지문 패턴이죠, 그쵸? 고전시가 하나 나오고 수필 하나 나오고, 그죠? 옛날 장석이 큰 집을 지으려고 여러 해 동안 대들보감을 구하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는 어느 날 큰 산 속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가 여러 해 묵은 소나무가 가시나무 덩굴과 잡초 사이에 끼어 있고 또 소나 말들에게 짓밟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탄하였다. 이 나무는 제대로 자란다면 오랜 세월 뒤는 반드시 훌륭한 기둥이나 대들보감이 되겠는데 이렇게 풀 속에 묻혀 있으니 애석하기도 하는구나. 자, 일단 뭐야? 지금 소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계속 뭐하고 있어? 방해받고 있어요, 그렇죠? 방해받아서 못 자라고 있어요, 그죠? 마침 곁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대답하기를, 보쇼, 그렇게 헌탄만 할 게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있는 풀과 가시나무를 뽑아버리시구려. 그러면은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담뿍 받아 마셔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야. 그럼 이건 뭐야? 얘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케어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대들보. 대들보가 일종의 뭐냐면 그 집에 그 세우는 기둥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뒷날 그것이 자라거든 배워다가 쓰시오 하였다. 장석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 세상 어디 간들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큰 제목을 못 구하겠소?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길러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런 뒤에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제목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러기를 100여 년, 그는 드디어 다시 골짜기를 찾아왔다. 그런데 옛날 소나무가 가시덩굴과 잡초를 해치고 자라서 하늘에 닿을 듯이 우뜻 솟은 낙낙장성으로 변해 있었다. 야, 근데 잠깐만, 야, 여기 100년을 살았어? 겨울에 살았네? 그죠?
자, 장석은 비로소 자기가 찾던 대들볼감을 찾은 데 만족하며 그것을 벨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옛날 보았던 나무꾼이 나타나서 말했다. 예? 이거 무슨 세계관이야? 100년이 지났는데도 다들 거뜬히 잘 살고 있네? 야, 개쩌는데요, 둘 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큰 나무는 대들보로 올리고 작은 나무는 석가래로 만들어서 거기 밑줄 제목에 따라 알맞게 쓰는 것은 훌륭한 목수의 능력이오. 그렇죠. 각자의 쓰임새에 따라 그 잘 쓰는 게 목수의 능력이래. 됐죠? 길고 좋은 나무만 골라 쓰고 짧고 굵은 것을 버리는 것은 졸렬한 목수의 행위라오. 게다가 제목을 구하면서 그 제목을 기르지 않는 것은 마치 3년을 굶으면서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소.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아니, 너가 맨날 큰 것만 찾지 말고 네가 직접 키워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죠? 하기야 이런 일이, 자,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어찌 목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자,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선비는 나라에 있어서 마치 집을 짓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나왔어요. 선비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무와 같은 존재래요. 자, 방금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뭐까지 얘기해서 사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런 식의 글의 그 구성 방식을 뭐라고 했죠? 논증 방식? 네, 유추라고 하죠. 자, 그래서 뭘 하네요? 이걸 이렇게 따진다고 치면은, 자, 큰 인재. 큰 인재는 나라의 기둥과 대들보고 주춧돌인 것이다. 그럼 큰 인재는 크게 쓰면 돼.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하거늘 그따위 기둥 받침대나 짧은 덕기둥 같은 것을 만드는데 어찌 모두 큰 제목만 가져가다 쓸 것인가? 뭐야? 크게 쓰이는 건 큰 걸 쓰면 되는데 왜 작게 쓰는 것까지 큰 거 쓰려고 하냐? 그죠? 한마디로 뭐 각각 능력에 맞는 것에 그 능력에 맞는 거에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인재를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궁벽한 시골에서 공손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어찌 저 소나무와 같은 지조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리하여 저 장석 같은 목수는 여러 번 지나치면서도 북돋우고 길으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제목이 없다고만 탄하는가? 참으로 이 세상에는 제목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제목은 있는데 기르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뭐야? 좋은 인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작은 인재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죠? 이해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정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문학에 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5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역순으로 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나마 5번이 보기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여기 부분이 내용 파악이 훨씬 쉬워. 내용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렇게 하시고 내용 파악이 되셨다면 1번부터 푸셔도 무방합니다.
수업 중이었어. 아예 4강일실에서 풀래? 네. 아 여기. 아 여기 미안. 오해서. 에어컨 틀어도 돼요? 당연히 틀어야지. 개 덥더라. 가렵다고요? 개 덥더라. 아씨 여기서 올영 걸어갔는데 뒤질 뻔했네 진짜. 씨. 올영을 왜 가요? 지금 여성이 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아니 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이 될 일은 없어요. 자 푸시고. 너는 인스타 안 돼 있어서 모르나? 네. 응. 오늘 증정식이 있죠. 뭐? 올리브영 증정식이 있죠. 올리브영 증정식이 있다고요? 예, 기프티콘 기프티카드 아예 사와가지고. 아 그래요? 너네도 잘 봐 그럼. 네. 근데 너네도 뭐 해줄 거 있는데? 왜요? 너네 점수 좀 올렸잖아. 근데 올리기만 했잖아. 그럼 리뷰를 남겨. 그럼 줄 거야 나도. 아 리뷰 남길 수 있어요? 영수증 줄 거야. 네. 저희 학원 리뷰를 남겨주시라고요. 리뷰 남기면 뭐죠? 올영 상품권 드릴 거예요. 얼마예요? 2만 원이요. 헐 남겨야죠. 키키. 이따가 영수 지금 드릴까요? 일단 땀을 다 식히고. 이따가 수업 때 다시 드릴 테니까. 근데 소연이 왜 이렇게 진짜 자연인과 안자연인의 갭이 꽤나 크시군요. 너무 좋은데. 오늘 미친 거긴 해. 야 일단 이거 파워뱅방 틀어놨으니까 추우면 저거 조절해서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너 이번에 어려워서 역순으로 풀었어?
현우야, 아니 너 가르마 그 정도로면 어떻게 해? 그 정도 넓이? 어떻게 하는 거야? 드라이로 잘 하는 거야? 펌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도구로 하는 거야? 집에서 이만큼 자대면 아, 그냥 이만하고 자살하면 아시다 옷 하신 분 다 했어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간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간은 대조의 방식 있어요? 대조의 방식? 대조 없죠 딱히. 그럼 일단 여기 넘깁시다. 그 다음에 2번 간은 나와 달리 꿈속성을 활용하여 있죠. 이건 있죠. 근데 외양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자 선지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3번 나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 야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도 없었고 그쵸? 예찬적 태도도 없었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의문 형식을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의문 형식 있어요? 가에서? 가에서 뭐야 못 찾았어? 가에서 잘 모르겠는데. 어? 가에서 잘 모르겠어요. 가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어디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백년아 한 가지를 늘어서 보내신 거에다 의문형 하나 있죠. 그죠? 야, 이럴 땐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야 돼. 의문형부터 있는지부터 찾아보자고. 또 어디? 또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을 어찌알리. 여기도 있잖아. 의문형 두 개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자 사실 위에 있는 내용으로는 뭐 강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밑에 건 좀 있죠. 그쵸?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이 어찌알리. 이게 뭐야? 바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는 연결 가능할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잖아. 그쵸? 인재 키우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가의 시어 및 식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상지척과 선산동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주렴과 옥기를 통해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얘가 뭐야? 그냥 주렴을 걷고 뭐 옥기를 쓸며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뭐야?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네요. 그쵸? 2번이 정답이었고 3번 유화주와 진선 등을 통해 화자의 신선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뭐야 이거 지가 신선인 줄 알아 랑 연결시키면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풋잠을 얼풋드니와 잠을 깨어를 통해 인몽과 강몽의 과정.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몽은 뭐야? 꿈에 들어가는 거고 강몽은 그 꿈에서 깨는 거예요. 그렇죠? 5번 학과 공중욱수 소리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은 학에 누가 타고 가? 신선이 타고 가고 학이 짖는 소리 옥수 소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 가능하십니다.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A에서 C에 대한 이해. 자 A가 이게 뭐였냐? A가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가의 중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진선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장석, C는 나무꾼이죠. 네. 자, 1번. 적절한 겁니다. 상계에서 일어났던 애석한 일을 상기하고 있고, 맞아요? 그 글자 잘못 읽어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B는 자기가 본 소나무의 애석한 환경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아니야? 맞아요. 너 1번이라 안 했지? 했어?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대춘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제시하여 오랜 세월 통해 성취하게 되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춘이라는 큰 나무는 나중 되면 엄청 커진다고 했었으니까 연결 가능하세요? 2번.
대들보감을 구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적절한 제목을 발견한 장석의 일화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라를 다스린 일에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고 3번 소나무에 대한 장석의 태도 변화를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기르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연결 가능하세요? 4번 불과 가시나무를 뽑아야 나무가 낙낙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훈련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자 여기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누구나 인재로 변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건 큰 제목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란 얘기지. 애초에 크고 작음이 있는 건 그건 구별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요거요. 5번 신비를 나무에 비유하여 나라의 인재를 원한다면은 인재를 먼저 기르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선직할게요. 자, 가에서 수를 사해에 고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이거 맞죠? 좋은 정치를 베풀고자 하는 위정자의 포부 연결 가능하시고 2번 가에서 먼저 엉망창생을 취하게 만든 후에 나중에 한잔하자는 것은 자 봐봐 개인의 욕망의 실현보다 백성을 우선시하는 바람직한 위정자 맞아요 이거? 그죠? 일단 취하게 하고 먹자고 했잖아 그치? 3번 나에서 궁복한 시설에서 공공하게 자라게 되면은 지족 뭔 소리야 지조가 없다고 한 적 있어요? 다 얘네들도 지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나에서 북돋우고 기리려는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제목이 없다는 인식을 지닌 위정자의 선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쳐준다. 이것도 맞을 거고 5번 명월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연군의 태도와 충심을 지닌 위정자의 모습 연결 가능함? 그 다음에 나에서 제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이상적인 위정자의 모습 또 연결은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3번 문제 잠깐 보실게요.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미 이 제목으로도 어느 정도 뜻 파악 가능하세요? 뭐야? 날개가 그렇죠. 자유, 억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자, 보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있나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제와 검열의 시대. 그리고 독재 시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거 얘네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사실? 뭐가 억압되는 거야?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1970년대 정부는 자, 벌써 시대적 벽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예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였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구실로 개헌을 추진하였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판 세력을 잠재우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통제와 걸멸을 강화하였는데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문화계까지 검열의 칼날을 들이고 통제를 가하였다. 비슷한데? 아닙니다. 예? 7월 7일. 아무튼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영화, 대중가요 등을 사전 검열하였으며 장발과 미니스커트 등을 단속하여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개성과 저항의식도 억누르고자 하였다.
저거 뭔지 알아요? 그 사회에서 아직도 배우냐 저런 거? 옛날에 뭐 장바위 단속한 거? 예? 단발형은 일제강점기고 그거는 머리를 자르라는 그 얘기였던 거고 장발 단속을 했었어요. 남자는 약간 짧은 머리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여자들도 막 미니스커트 무슨 자를 들고 와가지고 씨발 여기 뭐 자를 뭐 몇 센치인지 재고 고지랄 떨었단 말이야. 그럼 롱다리는 살짝 좀 불리하겠네, 그지? 넌 좀 괜찮겠다. 아, 계속 왜 저만 알았어. 다른 애도 해줘? 알았어. 알았어. 이러면 더 하고 싶은데. 자, 아무튼요. 네, 또한 국기 하기식을 강요해 국민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독재 정권 안에서 민중은 탄압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동그라미 치시고 비판의식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등 거기 밑줄 소시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다. 자, 소시민적인 태도가 항상 그 어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소시민적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왜? 자기한테 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소시민적 태도로 항상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나한테 이익만 하길 바란다는 건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부는 저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 1970년대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초콜릿을 먹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셨어야 되나? 잠 많이 잔 것 같은데. 네, 진짜 오랜만에 한 5시간 잤어요. 너무 좋습니다. 왜? 그게 많이 잔 거야? 라는 표정인데? 나도 더 자고 싶어. 시간이 안 돼, 어떡해. 암만 일찍 자도 2시, 3시인데. 근데 뭐 어제도 거의 쓰러져서 자긴 했거든요. 그래도 내신 때보단 낫지 뭐. 내신 때는 항상 2시간 자고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앞에서 막 저 되실 것 같아요 하면 일자. 제가 물만 좀 떠오고 본문 합시다. 본문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 벌써 거기야? 아니 저기 앞에가 안 읽혀서 지금 아, 또 불고 있어요. 저는 안 읽혀도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쪽이지만. 그래, 근성녀 화이팅. 혹시 이거 끝나고 과학 바로 하시는 분 있어요? 너 학원에 바로 끝나고 집에 가냐? 안 가는 것 같은데. 끝나고 1시간 뒤에 가고 있어요. 4시부터 가기야? 네. 오늘부터 여기서 할 거야 아마? 여기서 그러지 못 들었어? 얘기 안 해주셨어? 저는 절로 가고요. 네, 저는 저쪽 강의실로 가고. 네, 더 큰데 여기보다.
너도 빨리 키워줘. 딴 데로 옮겨줘. 이 시간부터 저기서 하게. 아, 친구 없댔지? 맞다. 미안. 아픈 곳을 찌르고 왜 저만 너무해요. 너무해. 네. 내가 얘기했지. 좀 잘 나오던가. 자, 가볼게요. 자, 아무튼 여기서 지금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서 국가 권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회사예요. 네. 자, 내용은 차차 얘기하면서 채워줍시다. 야, 자네들어 독립산업 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만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은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가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씩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거는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 야, 거기 밑줄 쳐보자.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약간 회사가 약간 뭐가 있어, 약간 강제적으로 뭘 하고 있어, 그쵸? 근데 뭐라는 거냐면은 회사에서 지금 이제 동의한 게 유니폼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통제일까? 유니폼이 왜 통제일까? 그쵸? 같은 옷이니까 맞아요. 통일하는 거죠. 그쵸? 통일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회사원을 다 똑같은 옷으로 입힌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통제랑 연결이 가능하시죠. 이해돼? 현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날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필요하다면은 피용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거 따지자고 반대할 건 아이,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이 정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뭐야, 야, 이제 와서 씨발 발 빼니 개새끼?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소시민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야,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왜 내신에 그렇게 조졌냐? 다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 대봤자 제곱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그럼 뭐야? 절반쯤 입혀졌다는 건 거의 이제 다 됐다는 얘기죠. 그쵸?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수집한 거는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내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에도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자, 거기 봐봐. 나머지 절반은 찾아서 마저 몸에 깨든가. 밑줄. 아니면 기왕 여기부터 밑줄.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은 아예 벗어버리든가. 자, 저게 뭘까? 마저 몸에 꿰든가는 그치? 이거를 수용하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우리 밑줄 친 거 하나 더. 아예 벗어버리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자. 자의가 뭐야? 뭔 소리야? 자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저항. 자, 그 다음에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는 앞으로 그만하기로 하자. 자,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쵸? 저 사람. 쟤 비웃고 있대요.
그 비웃는 것 같으니까 뭔 얘기 하자고 했어요? 제복 얘기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일단 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들여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로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기를? 아이, 뭐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그거 보니까 당신도 독림과정의 일원이 분명하구만.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산부라고 했죠? 생산부. 자, 얘는 부서가 여기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냐? 사무직이에요. 벌써부터 얘를 뭐 할 것 같아? 무시할 것 같죠? 약간 좀 비하하고 무시할 것 같죠? 거기도 쭉 볼게요.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지어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장점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국 말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원래는 비굴하게 하죠. 그죠?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 분명했다. 근데 요즘은 생산직한테 이러면 안 되죠. 야, 봐봐. 하이닉스 생산. 돈 얼마나 버실까요? 상여금을 얼마 받았다고? 10몇 억? 와, 6억이었나? 존나 많이 받대요. 그죠?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서 잠깐 일을 좀 했을 뿐인데 갑자기 6억이 딱 들어. 그만 일해도 되지 않을까? 그만 일하는 건 좀 그런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로또 1등이 되길. 그럼 되면 이제 여긴 안녕. 어우. 너무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장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의 자금치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 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 뭐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그래 좋았어. 근데 자기네가 하는 자병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 얘는 저항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였어요? 뭘 저항하고 있는 거야? 야, 팔이 잘렸대. 그러니까 팔을 잘렸고 그 다음에 사실상 얘는 뭐를 위한 투쟁이야? 뭐를 위한 저항이야? 그치. 당장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저항이야. 얘는 지금 안 하면 뒤지게 생겼어. 근데 이 새끼들은 뭘 저항하고 말고 뭔 얘기야? 뭘 가지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얘는 꼴랑 옷 가지고 얘기하니까 둘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자기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는 새끼들아 꼴랑 옷 가지고 왜 지랄들이냐 병신들아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른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사한테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딱 뭐였어? 긁힌 거죠? 자, 중요한 부분 보시고, 회사 창업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한다. 자, 어쨌든 이제 뭐가 되기로 한 거야? 유니폼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죠?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았다. 우기안의 도련한 행동에 초벌 놀았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제발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기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비서는 이제 바로 이제 권 씨 나가자마자 너 꺼져. 나가. 퇴사하세요. 오늘부터 해고요. 너 오늘부터 퇴원. 자, 아무튼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시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또가 채 다치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아이고, 장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자, 그 아까 장씨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쟤는 뭐래? 유니폼 입고 출근했대. 그럼 얘는 이 억압에 대해서 수용을 한 입장이죠. 그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연밀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려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치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대음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을 줄 알아? 세상은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락하단 말이야. 그냥 허세죠. 허세죠 그냥. 돈 안 벌으면 마누라가 그 바가지 긁어야지. 그거지. 어쩔 거야. 그죠? 겉은 제 초기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앞에 또 비부분이 있네요.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철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힘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과를 재창하기 직전의 예비운동으로 목총을 갖다 대는 헛김친들을 하고 있다. 이 사과가 뭐냐면 회사 노래죠. 너네 그거 있는 것처럼, 교가 있는 것처럼. 너네 교가 하긴 하냐?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음악 시간? 너는 조회 같은 거 안 하잖아. 그 담임 오는 그런 조회 말고 교장 선생님 뭐 말하는 거 뭐 그런 거 없잖아. 방학식 때 한 번 정도 있을 거야. 입학식 때 한 번 있을려나? 입학식 때 한 번 했을 거고 방학식 때 한 번 할 거야.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 그러네. 너네가 토요일에 안 나오는구나. 그지? 저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 놀토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2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노는 토요일.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약간 아버지들도 다 직장 다니시는 분도 토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아침 출근 잠깐.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 나는 토요일 날 왜 출근하지? 아무튼 일구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드러나도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곤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달아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한 듯한 기분이 사로잡혔다. 근데 나는 지금 뭐였어? 민도식은 어때? 혼자 사복 입었어. 나머지 사람들 다 뭐 입었어? 제복 입었어. 그죠?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저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계획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 일단 이거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실 건데